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다문화 사회와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의 윤리학과 나쁜 것의 윤리학을 대비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챕터로 볼 텐데요. 먼저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문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 대한 미움, 혐오 감정이죠. 원초적인 혐오와 투사적 혐오라는 걸 살펴보고 뉴스바움을 통해서요. 그리고 혐오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용, 혐오에서 인류애와 관용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5번째로는 타자의 고통과 잔인성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하나씩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사회는 두려움, 배반, 그리고 굶주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사냥감은 포식자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포식자들은 타고난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또 정말 잔인했어요. 당시 세상엔 두 부류만 있었죠. 사악한 포식자와 온순한 사냥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진화했고 우리들의 본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포식자와 사냥감은 화목하게 살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젊은 포유류들은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됐고요. 네, 이제 전 더 이상 숨어 사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커서 꼭 우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 더 이상 고독한 사냥꾼이 아니죠. 좀 더 크면 공부를 정복해버리고 수학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저는 정의의 사도! 멋진 경찰이 될 거예요! 토끼 경찰? 그게 말이 되냐? 완전 코미디야. 속 좁은 동물한텐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죠. 너 말하는 거야, 기디온 그레이. 하지만 이곳에서 340km만 가면 위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주토피아.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됐고 선언했죠.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디, 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그건 꿈을 포기하고 정착했기 때문이야. 그치 여보? 그럼 덕분에 훌륭하게 정착했어. 딸, 이런 게 바로 안정적인 삶이란다.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도 안 해. 전 노력하는 게 좋아요. 네 아빠 말씀은 말이야, 딸. 경찰이 되는 건 힘들다는 거야. 솔직히 불가능하단 거지. 맞아, 토끼 경찰은 없어. 절대. 없단다. 그럼. 없지. 어? 그럼 제가 처음으로 해볼래요. 왜냐면 제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거든요. 저기 있잖니. 다른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어렵지 않아. 홍당무 농사를 짓는 거지. 그래. 아빠랑 나 275마리나 되는 네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꿔. 그럼. 홍당무가 자랄 때마다 뿌듯하지. 우리 일은 나름 귀족적이란다. 땅에 씨만 뿌리면 돼. 한 번에 하나씩 덮기만 하면 끝. 그만해, 여보. 꿈을 갖는 건 좋아. 알아. 난 그냥 주디가 정신 못 차릴까봐. 얘 어디 간 거야? 너희들 표 다 내놔 당장. 안 그러면 다들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마 기디온. 음메 이제 어쩔 거야? 올 거냐? 귀 먹었냐? 하지 말라잖아. 그 옷 그만 벗지 꼬맹아. 너는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사는 거냐? 토끼가 경찰이 되겠다니. 좋은 말로 할 때 친구들 표 내놔. 직접 가져가. 근데 조심해. 난 여우거든. 네가 그 연극에서 말한 것처럼 포식자들은 사냥감을 먹게 돼 있어. 우리 더나인 그 본능이 살아있지. 근데 전화가 아니라 DNA 아니냐? 아니까 조용히 있어라. 하나도 안 무서워 기디온. 이제 무섭냐? 코 움직이는 것 좀 봐. 완전 겁먹었네. 그냥 울어, 아기 토끼야. 울어.
너 끝을 보고 싶구나, 그치? 이 순간을 반드시 기억해둬. 그래야 다시는 나대지 못할 테니까. 넌 그냥 홍당무 농사나 지은 멍청한 토끼야. 다 줬나 봐. 괜찮은 거지, 주디? 그럼 난 괜찮아. 여기 있어. 우와! 이거 우리 표잖아. 대단하다, 주디. 맞아. 기디온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걸. 적어도 한 가지는 기디온 말이 맞아. 난 끝을 보고 말 거야.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거죠. 더 이상 자민족 중심주의나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민족 중심주의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구성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 곧 다문화주의로 사회로 다문화주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 성장 방향을 잠정적으로 다문화주의 혹은 다원주의 사회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혐오라는 미움이죠. 미운 감정, 혐오라는 단어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와 도덕 그리고 법적으로 중요한 단어로 표제어로 등장한 것이 최근의 현상입니다. 혐오라는 단어가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여성 혐오라고 일컬어지는 미소지니와 더불어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 혐오, 또 호남 혐오, 난민 혐오, 종교인 혐오, 정치인 혐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센 혐오의 물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실을 어떻게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해야 될지, 혐오와 증오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원인, 그리고 그를 미워해야 되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점의 의심도 없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혐오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에 앞서서 의심하는 자는 증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들면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혐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심하거나 회의한다면 그렇게 태도를 취해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증오는 절대적 확신, 혐오는 절대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보다 앞서서 다원주의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역시 수백 년 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사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곳곳에서 그들도 혐오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하여 다양성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사회가 도전을 받고 있는 혐오의 문제들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션 글레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라는 이런 선언은 진실로 이를 믿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지 않는 현실, 내가 싫어하는 현실들이 발생할 때 반갑지 않는 현실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다문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로 이 두 개에서 다문화주의로 이행해 가는 거죠. 다문화주의로요. 한국 사회가 그런 다문화주의로 계속 이행하고 있고 유럽 사회도 그리고 미국 사회도 이 다문화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다문화주의를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오의 문제가 그리고 혐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이제 이런 네이션 글레이저라는 분이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이다라는 선언, 이 선언은 진실로 이를 믿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갑지 않는 현실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인이 성별이나 인종, 문화 등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혐오하고 혹시 그녀 혹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타자로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엄표하는 것은 모순호법일 수 있는 거죠. 다문화인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모순호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혐오는 저 사람들을 완전한 인격적 존엄성을 갖추지 못한 저열한 존재, 동물이나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므로써 타인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혐오의 대상인 이방인은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에게 타자는 불신과 불안의 원천이기 때문에 타도하거나 추방 혹은 계몽의 대상 정도로 보입니다. 타자는 위험한 힘을 지녔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근거 없이 추정되고, 따라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단순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조치처럼 축혀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타자는 반드시 교화시키거나 타도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주체는 타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해악을 끼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And usually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an Oscar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I'm here. Well, that's okay. Let me pull myself together. Okay. Thank you for the tremendous thanks to the Academy members who vote for me. And next speech, okay, they usually say, oka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tremendous thanks to you. And I'd like to thanks to,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s,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And also maybe i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m not sure.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Noe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the everybody. Thank you. Am I saying right? I'm not. Nothing says Oscars like. 이제 다문화 사회와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입니다. 이 다문화 사회 한국화만 강조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없죠. 지금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활동의 소산이자 인간의 상징적 기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은 이 카시러라는 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르스틴 카시러라는 분이,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활동의 소산이자 인간의 상징적 기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는 언어와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을 변형하고 개량하여 만들어진 인간적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이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현상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기에 문화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주요한 생활 양식을 문화로 규정한다면 다문화는 한 공동체의 다양한 생활 방식들이 뒤섞이고 뒤엉켜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생활하는 사회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가 한 사회의 주요한 생활 양식이라면 다문화는 한 공동체의 다양한 생활 방식들이 뒤섞이고 뒤엉켜 공존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지구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화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인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권리 행사는 서로 간의 충돌을 예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인간이 함께 모여 사는 한 어느 시대나 모순과 충돌이 존재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인간이 평등한 존재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순이 두드러졌고요. 그러나 현대와 근대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라는 모순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데 모순과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오늘날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순을 우리는 문화적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모순은 뚜렷한 모습을 갖추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의 왜곡, 언어의 인플레이션, 인스턴트 문화의 난무, 진짜를 짓밟는 가짜, 이런 것 등이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문화적 모순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모순들이 도처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문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모순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들까지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곳곳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종우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종우라는 분이 객관적 산업 철학의 실원, 담론의 공간과 가로지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언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화적 모순과 함께 인권 확대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령이라는 교수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으며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인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집단의 수만큼이나 존재하며 따라서 문화는 필연적으로 차이의 존재이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모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문화에는 왜가 없다고 합니다. 문화에는 발생의 근거는 있지만 보편적 정당성의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권에는 왜가 있으며 왜가 있어야 합니다. 인권은 합리적 근거를 물을 수 있는 당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는 좋음과 나쁨의 문제이며 반면 인권은 옳음과 그름의 문제입니다.
양자를 혼동해서 왜를 물을 수 없는 곳에서 왜를 묻거나 왜를 물어야 하는 곳에서 왜를 묻지 않는 것은 오류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에겐 충분한 인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의 정신과 보편적 인권 이념의 차원은 다른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탄압하는 것은 서구적인 인권이 아니라 국가 민족주의이며 문화적 민족성을 탄압하는 것도 서구적 인권이 아니라 국제 식민주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래서 인권의 역사는 세 단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인권이 17세기와 18세기에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철학적으로 제기된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인권은 17세기 지나서 18세기 중반부터 혁명적인 변화를 겪던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각의 실정법을 통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법이었다면 이제 실정법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인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주의를 얻게 됩니다. 1945년 이후 인권은 국제적으로 유효한 법체계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엔이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법체계의 맹아의 역할한 것은 1948년 12월 10일 보편적 인권 세계선언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이 등장함으로써 1948년 12월 20일 이때 보편적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의 타자를 쓰신 분, 이 박구영 교수님이 우리 안의 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구영 교수님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권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도덕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인간의 권리를 가리킵니다. 인권이 법적 개념이 되려면 실정법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정화된 인권은 기본권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인권이 도덕적 개념이라면 기본권은 인권의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통용과 달리 도덕이 의무 중심 이념 체계라면 법은 권리 중심 이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우리의 내면까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규범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법은 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의 자유공간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도와 지향을 그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법은 세 가지 점에서 권리 중심의 이념 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문제 삼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요. 법률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된 행위만을 문제 삼고 다른 모든 외적 행위에는 개인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해함으로써 인격을 처벌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 혹은 다문화인은 자율적 존재로서 독자적인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과 다양한 가치들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근대 정신을 나타내주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이걸 토대로 두고 탄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뿌리를 둔 또 하나의 사회적 가치는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원주의가 이제 인권, 문화적 차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모든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근대의 가치라면 이런 근대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탄생했다면 이제 오늘날은 다원주의, 사회적 가치는 다원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인간의 본질이 다원적이라는 사실에 기초로 해서 도덕적, 정치적 행위를 설명하는 태도입니다. 다원성, 곧 상대성을 옹호하려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대신에 다원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다원주의는 계층과 집단과 사상이 다른 이들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원주의 혹은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징후,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용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용인하거나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혐오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부각되는 거죠. 인권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인권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실정법 그리고 실정법화된 인권은 기본권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권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문화는 좋고 나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존재로서 독립적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 내가 자유를 갖는 것처럼 내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타인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들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타인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적 가치는 다원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충돌을 예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내 문화권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타 문화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원주의로 이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혐오, 증오, 차별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는 혐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난민은 아웃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에서도 혐오 발언이 많이 나오죠. 또 지역 간의 혐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성소수자 내지는 성차에서도 또 대학 간에도 어떤 지방대 그리고 서울, 인서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리고 혐오하는 혐오주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거센 혐오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혐오, 정치인 혐오, 종교인 혐오,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난민 혐오. 이 난민 혐오는 요즘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난민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사회로 이주민 노동자들 또 탈북민들도 있겠는데 탈북민들이 빠져 있네요. 여러 가지 혐오가 거세게 우리 사회를 이제 강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진이는 여성 혐오인 거죠. 미소진이 여성 혐오로 인해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혐오의 대상은 주체가 아니라 타자, 나와 다른 이방인은 곧 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적. 그래서 적은 언제나 방어하거나 타도해야 되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존엄성이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를 어떻게 보냐? 저열한 존재 혹은 동물 악마로 보는 겁니다. 적으로 보는 거죠. 그 적을 타도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심각하게 보여주는 게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양인이라고 그냥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왜 너가 여기 지하철 탔냐고 하면서 백인이 주먹으로 강타하는 것이 영상이 찍혔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동양인을 때려도 된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너는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강타하는 거죠. 위험한 힘을 지녔거나 열등한 존재로 추정하여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비난, 무시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심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도 또 어떤 확신이, 저 사람은 심하게 대해도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인간의 본질이 다원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인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타자들을 계속해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거죠. 그걸 모아보면 혐오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신장, 내 인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인권,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 그리고 그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와 인권 문제,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자민족 중심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초적인 혐오와 투사적 혐오에 대해서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라는 책을에서 말하는 누스바움의 성적 지향과 헌법,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